네, 오늘은 오늘은 저희 또 레더 네, 가죽. 가죽. 날씨가 이제 여름이 아니죠. 네, 이제 아니, 끝났지. 완전 날씨부터가 진짜 가을 느낌이 나는데 네, 네. 이제 또 계절에 맞게 또 레더 또 갈색이지 않습니까? 왜 레더를 갈색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확실히 다른 거 했을 때 저는 레더 하면 갈색입니다. 물론 블랙도 요즘은 있고. 좀 이제 가죽이 어떤 부의 상징이나 이런 건 아니죠. 그쵸. 괜히 또 어떤 감수성 없는 사람들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는 솔직히 너무 그런 단순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좀 무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쨌든 가죽 옷을 입었던 게 되게 인류 최초의 옷이기도 하고, 그쵸. 그게 또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뭐 고기를 먹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동물들도 고기를 먹는 애도 있고 식물을 먹는 애도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너무 도덕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제 생각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대안들이 있죠. 뭐 에코? 예. 에코 레더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지? 뭐였더라?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말들 설명을 있잖아. 들었어요. 뭐라 비건 그러지? 레더도 들어봤고 비건 레더? 무슨 뭐 어. 많죠. 되게 근데 그 아무리 그 어쨌든 인조 가죽이잖아. 아무리 맞습니다. 가공 기술이 발달했다고 그래도 그 느낌은 다르긴 달라요. 다르긴 다르고. 아무튼 저는 뭐 가죽을 사는 데는 큰 어떤 죄책감은 없지만 실제로 어쨌든 가죽도 염색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쉽게 얘기하면 동물권의 이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염색을 해야 된다는 거는 수질오염의 그 이슈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극단적으로 뭐 yes or no로 생각하지 말고 그 중간중간에 뭐 비건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 맞습니다. 그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지점을 단계를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안 그런다고 해서 너무 어떤 정죄를 하는 거는 좀 오버하지 않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 뭐 너 고기는 안 먹지만 뭐 그에 상응하는 어떤 네. 친환경적이지 않은 일을 아무런 그런 반성 없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어느 게 더 그 환경에 안 좋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죽은 어쨌든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질감의 어떤 플레이를 보여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뭐 나일론이 될 수도 있고 코튼, 울, 그리고 뭐 레더, 또 뭐가 있을까? 뭐 거의 뭐 이 정도죠. 예. 예. 그래서 요 정도 소재들을 갖고 있는데 뭐 레더를 포기할 순 없죠. 그렇죠. 옷을 좋아한다면. 진짜 제 주변에 가죽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일 빠삭하게 하는 사람은 뭐 모델 박성진. 아, 거기가 거의 뭐 박사급이고요. 네. 이거는 뭐 광이 올라오는 거를 봐서는 약간 일본 테너리 같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오, 가죽을 되게 진짜 딥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가죽이 에이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광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 요거는 어느 테너리 거지 않냐라고 맞추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이 가죽에 미쳐야 예. 그렇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가죽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본적으로 소가 제일 많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죽도 입게 되는 그 이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예. 일단 자동차의 등장이야. 음, 자동차에 등장하면서 이제 말이 필요 없어지잖아. 그렇죠. 말이 필요 없어지니까 실제로 이제 말가죽을 그냥 쓸 수 넘쳐날 거 아니야. 그렇죠. 말이 이제 홀사이드가 걸렸으니까. 예. 넘쳐나는 코드만이 넘쳐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아무튼 이제 코도반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홀사이드가 있고 코도반이 있는데 네. 코도반은 어쨌든 말 엉덩이 가죽.
이거 이제 홀사이드라고 하면 이제 그냥 말 가죽인 거죠. 그 막 어디서 설명한 걸 봤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말 엉덩이 가죽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그 성분이 있나 봐. 층에 특별함이 있는지. 네. 코도바는 어쨌든 광 때문에 신는 거죠. 그쵸. 예, 그 어떤 그 특유의 깊은 광. 실제로 관리도 조금 델리케이트하고 그리고 물에 약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네. 코도반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물에 적신 다음에 쭉 찢으면은 바로 그냥. 야, 잡아 찢으면 그냥 찢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매력적인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데 케어가 어렵고 연약하고 실제로 뭐 되게 고운 뭐 원사로점 비싼 원단 있잖아. 그거 이렇게 하면은 상하잖아. 그렇죠. 예. 싼 원단일수록 거칠고 튼튼한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더 갖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코도반 우리가 사실 몰랐잖아. 알게 되고 나서는 이제 이제 받들어야 되는 성배가 돼버렸죠. 근데 아무튼 네. 뭐 또 소도 마찬가지야. 일단 소도 무지하게 먹잖아. 무지하게 먹으니까 어쨌든 가죽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가죽들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좋은 재료로 써서 옷을 만들면 좋죠. 그리고 이제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이냐에 따라서 뭐 부드럽고 안 부드럽고 그런 차이는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가공했느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얼마나 두껍게 했느냐, 그냥 통가죽을 썼는지. 통가죽으로 쓰면 사실은 가공비가 덜 들겠죠. 벨트를 하나 만들더라도 네. 두꺼운 가죽이 그냥 있어. 이거를 하나를 앞뒤로 그냥 통으로 쓴다? 그러면은 훨씬 단가가 떨어져요. 통가죽이라서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가죽은 이제 보통 그 두께를 맞춰서 썰잖아. 그다음에 얇게 또 썬 뒷면에 갖다 붙이는 거잖아. 네. 예. 그러니까 가공할 때 공임이 두 번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통가죽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싸게 받는 거 좋다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고. 아무튼 제가 가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뭐 그런 지점들도 또 있으니까. 가죽 하면 일단 제일 쉬운 게 이제 신발이죠. 아. 예. 옛날에는 가죽으로 운동화를 만들었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빈티지 팔아먹을 때 그거를 주로 단골 소재로 하죠. 이거는 인조 가죽이 아니다. 인조 가죽이 아니라서 에이징 되면서 나타나는 그게 더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연 가죽으로 원래는 만들었었죠. 옛날에 우리 아빠가 퓨마에서 네. 아빠 돈 주고 처음 가죽 운동화 사본다고. 그것도 벌써 2000 몇 년도였어. 뭐 2005년도. 네. 막 내가 20대였으니까. 근데 아빠가 한참 잘 나갈 때였는데도 아빠 돈 주고 그걸 처음 사봤다는 거야. 그 6만 원인가 9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그거는 가죽이 아니었죠. 인조 가죽인 거죠. 가죽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츠가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뭐 구두는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구두 당연히. 가죽이 그리고 생각보다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 스웨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해병대 워커가 스웨이드인 이유가 있어요. 물에 강하고 그래서 비 오는 날 신는 거고 지금 우리 스웨이드는 어떻게 겨울에 신는 그러니까 털기가 있으니까 네. 뭔가 되게 복실복실해 보이고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비가 많이 오는 여름용 가죽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 전투화로 신는 거는 스웨이드로 하면 좋고요. 그거는 그냥 그늘에다가 말리고 솔질만 하면은 관리가 편하고 색깔이 빠지면은 뭐 그거야 뭐 염색하는 거는 나중 문제. 제가 막 두서없이 얘기할 텐데 알아서 들으시고요. 구두는 구두방 가서 닦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좋은 구두는 왜냐면은 가죽 케어하는 거는 똑같아요 사람 피부랑.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영양을 주고
그리고 이제 나가면 색조 화장을 하는 거거든. 근데 구두방에서 하면 어떻게 하냐? 그냥 색조 화장을 하는 거죠. 원래는 제대로 케어하는데 가면은 구두 케어하는데 뭐 5만 원, 10만 원씩 드는데 가면은 네. 클렌저로 오염을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영양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왁스라고 그래 마지막이 왁스. 구두약이라고 생각하는 게 왁스예요. 거기 색깔을 맞춰서 이제 색조 화장을 하는 거죠. 절대 불광 내지 않습니다. 그거 라이터로 피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수분이 다 날아가겠죠. 그렇죠. 가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적당한 유수분기가 남아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유수분기가 다 날아가면 경화가 돼서 이제 크래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구두 케어하는 건 요즘엔 뭐 네이버 블로그나 뭐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하시고 뭐 정신 없다 싶으면 그냥 한 5만 원쯤 하는데 갖다 맡기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구두 케어용품 사가지고 그냥 기분 전환하면서 주말에 재밌더라고요. 닦아도 네. 괜찮죠. 가죽 구두 같은 거 하나 있어야죠. 정 내가 이거 어떤 양심상 가죽을 못하겠다 그럼 중고로 사세요. 네. 어쨌든 그게 쓰레기 되는 것바에 내가 한 번 더 쓰는 게 그쵸. 좋으니까 오래 쓰는 게 좋죠. 가죽은 어쨌든 반영구라고 할 수 있고 잘 케어하면은 훨씬 더 수명이 길고 그래서 저희도 뭐 오래된 가죽들 낡은 것들 예쁘죠. 매장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가죽 자켓도 들어오고 가방도 들어오고요. 네, 네. 따로 그런 것들을 구두와 달리 케어하시는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똑같아요. 가죽은 다 똑같아. 음, 그래서 이미 상태가 네.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 사용감이 많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네, 가죽은 이제 한번 이렇게 접기만 해도 주름이 잡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슥슥 보면서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어떤 예민한 관리를 하진 않고요. 그냥 뭐 좋은 제품 하나 갖고 있어서 그걸로 그냥 그것만 해주고 부드러운 솔로 이게 샤이닝만 해줘도 이게 하이 샤이닝만 아니어도 그냥 은은하게 광이 나면은 잘 팔려요. 또 특히 가죽이 그게 로스가 진짜 많아. 아, 로스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조금만 나거나 눌림 자국 조금만 있어도 바로 버려버려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 또 중고 마켓에서 그런 것들이 감가의 원인들이 다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상태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죽을 세컨핸즈 마켓에서 사는 거는 개꿀이죠. 실제로 이게 보통 옷을 만들 때 보통 3배수 넉넉 잡고 3배수에서 3.5배수 정도 본다고 치면 일반적인 브랜드가 가죽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특히 뭐 자켓 같은 거는 아, 뭐 끽해봐야 뭐 벨트, 뭐 시계줄, 뭐 지갑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스몰 레더 굿즈들은 그래도 배수가 나와. 근데 이제 자켓 같은 경우는 많이 봐야 제가 봤을 땐 2배수, 아, 2.3배수 정도 될 것 같아요. 못 보는 데도 많을 거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이제 중고 시장으로 오면은 기본적으로 팍 꺾이는 게 있으니까 그 낡은 게 좋다. 뭐 스크래치 상관없다. 어차피 내가 입을 거. 그러면 세컨핸즈로 사는 게 진짜 개꿀이죠. 괜찮은 가죽 브랜드. 가죽 브랜드. 예. 자켓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에어로 레더를 되게 좋아하고요. 아, 에어로 레더가 그냥 직구만 해도 가격이 괜찮아. 아. 만만해. 제가 느끼기에는 뭐 리얼 맥코이나 이런 데서 200만 원씩 주고 사는 것들 거기서는 뭐 100만 원 초중반대 끊을 수 있는데 퀄리티는 진짜 좋고요. 그리고 뭐 루이스 레더 이런 거는 사실 뭐 엄청난 퀄을 기대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루이스 또 레더니까 판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는 거고. 그리고 뭐 프리힐러스 이런 게 막 약간 대장처럼 막 불리긴 하는데 뭐든지 마찬가지야. 그렇게 대장질 할 만큼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 추종자들이 생기고 예. 그러면 이제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퀄이 떨어지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제 브랜드의 숙명인데 뭐 프리힐러스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웬만한 데들 있잖아요. 뭐 리얼 맥코이라든지 뭐 그런 데들에서 각 잡고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 뭐였지? 블랙샤인이었나? 나 도쿄에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거기가 좀 빡세게 만들었었고 그렇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쇼트 이런 거는 사실 그 제 취향은 아니라서요. 샤파요. 샤팔 미쳤죠. 샤파이. 샤팔 미쳤죠. 우리 또 예. 이 가죽 자켓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샤팔 미쳤고 톰 포드도 홈포드. 예, 나름의 매력이 있고 톰 포드 하나 살려면 한 7, 800 줘야 될 건데 뭐 토이즈 맥코이 괜찮고요. 좋은 가죽 자켓이라는 게 음. 물론 뭐 브랜드나 판타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네.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무조건 좋은 가죽이지. 가죽. 가죽의 퀄이죠. 음, 제이미 웨스통도 강점 중에 하나가 네, 자기네들이 직접 갖고 있는 테너리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좋은 가죽을 선별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썰이긴 하지만 자기네들이 쓰고 남은 거 에르메스에 판다는 그런 뭐 썰이 있죠. 음, 좋은 가죽 글쎄 공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거는 나는 뭐 물론 차이가 있죠. 차이는 있지만 뭐 한국도 가죽을 제조하는 거에서는 뭐 꿀리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리얼메코 옛날 것들은 다 한국에서 만들었었고 진짜요? 실제로 빈티지 가죽 자켓들 까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찍혀 있는 거 많아요. 그냥 테너리나 그런 게 한국이 테너리는 없지.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가죽을 소싱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무조건 공임으로 봉제잖아. 그냥 봉제로. 우리는 그쵸. 그리고 이제 가죽 자켓들도 네. 다 족보가 있어가지고 그 족보를 얼마나 잘 재해석하고 그러니까 뭐 있을 거 아니야. G1이 있고 A2가 있고 뭐 A1이 있고 뭐 싱글라이더가 있고 카레이서가 있고 뭐 등등등등 뭐 D 포켓에 뭐 등등등 있는데 그런 거를 뭐 얼마나 정밀복각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지 그거는 디자인의 문제고 얼마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탄탄한 봉제를 했느냐 이런 게 관건이죠. 근데 그거를 솔직히 말해서 네, 대중이 그 점수를 매길 수 있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리얼 메커와 토이즈 메커의 퀄리티 차이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냐?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새 거는 뭐 한 20년쯤 뭐 15년 박살나게 입은 다음에 광이 올라오는 거라든지 뭐 터지는 거라 이런 걸 보고 나서 하는 건 몰라도 알덴도 진짜 좋은 가죽 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알덴이 마감이 좀 별로다. 이거 그 미제 뭐 종특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걔네들 뭐 거의 뭐 신발을 뭐 습자지에 싸주는 듯한 느낌인데 100만 원짜리 막 120만 원짜리. 저는 그게 그 강한 본질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걔네들이 진짜 좋은 가지고 진짜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좀 자유한 거지. 실제로 러셀 모카신도 보면은 네. 갱지 같은 박스에다 담아줘. 70만 원짜리 부츠를. 진짜요? 그냥 손으로 써놓고 뭐 사이즈 같은 거 본질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특피에 대해서 조금 특피요. 네, 이것도 좀 어려운 영역인데 네, 저희는 어쨌든 이제 질감의 콘트라스트를 많이 주장해 왔으니까 네. 뭐 그냥 카프가 있을 거고 뭐 그 다음에 스웨이드가 있을 거고 뭐 돔핀이 염소 가죽이니 사슴 가죽이니 이거는 조금 치고 특히 뭐 사슴 가죽은 좀 두꺼운데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요. 염소 가죽은 좀 얇은데 뻐드럭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다 고유한 느낌들이 있고 돔피도 또 그냥 돔피는 조금 이렇게 막 쓰는 가죽처럼 느껴지고 또 그 가죽의 특성에 따라서 아이템이 결정되죠. 돔피 같은 경우는 뭐 장갑이라든지 사슴 가죽도 장갑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쓰이고 근데 이제 카푸냐 스웨이드냐 그러니까 뭐 스웨이드도 이거를 그냥 뒤집은 건지 아니면 어떤 가공을 한 건지 뭐 그거에 따라서 좀 갈리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게 악어냐
도마뱀이냐, 리자드냐, 그러니까 엘리게이터냐, 리자드냐, 아니면 이게 뭐 타조냐, 뭐 타조도 있고, 뭐 가오리도 있고, 장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리자드, 엘리게이터, 뭐 거기 뭐 송치 네. 이런 것까지 있죠. 저희 다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벨트나 뭐 이런 스트랩이나 이런 거 악어 가죽 같은 거 되게 쨍하고 비비드한 컬러 쓰면 되게 매력적이에요. 비싸서 문제지. 저도 항상 뭔가 로망까지는 아닌데 네. 악어 가죽에 대한 어떤 하나 갖고 싶지. 저도 콜롬보에서 나오는. 저도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지갑 계급도 이런 얘기 하잖아. 네. 근데 제일 꼭대기에 콜롬보가 없어. 맞아요. 항상 아, 꼭대기 에르메스 뭐 이런 네. 거. 물론 에르메스도 에르메스 악어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냥 거기에 그냥 에르메스가 있으면 되나. 1,000만 원짜리가 있어야지. 그렇죠. 콜롬보 악어. 저 항상 뭐 당근이나 이런 거 보거든요. 가끔 이런 게 나와. 세탁기 돌려서 그런 거 60만 원 막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 한번 사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 악어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고 배 부분을 썼느냐. 뭐 제일 좋은 게 뭐 히말라야인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요? 히말라야가 맞나 보다. 악어의 종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독 비싸요. 유독 비싸고, 그리고 이제 악어도 이제 벨트 같은 걸 만들더라도 네. 이게 악어도 이제 통으로 쭉 빼기가 벨트가 몇 개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렇잖아. 그렇죠. 가장 긴 부분 여기서부터 배로 해가지고 꼬리까지. 그래서 실제로는 그 모양새를 짜집기를 잘해. 이게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싸지 않은 애들은. 비싼 애들은 그냥 통으로 쓰는 거고. 거기서 차이가 또. 실제로 에르메스 뭐 버킨이나 이런 거 악어로 만들면 얼마나 할래나 모르겠다. 몇 억 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 그 누구지? 킴 카다시안이 아니고 무슨 그런 여튼 그래. 뭐 가수가 저기도 있잖아. 그거 그 리움 미술관. 그 거기도 갖고 있고. 그게 히말라야 가죽으로 쓴 걸 거예요. 약간 희끗희끗 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악어도 괜찮고. 어쨌든 그 독특한 질감들. 저는 그래서 송치도 되게 좋아해요. 송시 좋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산 뉴발란스 신발도 송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네. 이제 가죽이 필요하죠. 그 중후한 이제 무게감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막 라이더 자켓 같은 거 인조 가죽으로 만든 거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근데 누가 정말 비싸고 잘 만들고 싶은 브랜드가 인조 가죽으로 만들겠어? 그렇죠. 안 그래? 에르메스가 인조 가죽 쓰나? 안 쓰죠. 샤파리 인조 가죽 쓰나? 안 씁니다. 그 고유한 질감과 깊이감은 아무리 잘 개발된 인조 가죽으로는 안 나고, 인조 가죽 쓰는 브랜드들은 무슨 썰을 풀더라도 어쨌든 타겟층이 조금 영할 0인 수밖에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질감이 거의 유사하다, 뭐 어떤 환경적으로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막 뭐 그런 그 선주문 받고 막 클라우드 펀딩 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가죽 제품들 있잖아요. 알아요. 저는 잘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데서 혹시 인조 가죽으로 만드는 게 있다면 저는 좀 비추. 차라리 그냥 그 돈으로 그냥 중고 잘 찾아봐서 사는 게 낫고. 예. 그래도 중고로 사는데 뭐 20만 원, 30만 원이 뭐 하나 살 테니까. 물론 그것도 큰 돈이지만. 또 가죽으로 또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이 또 우리나라에 또 계시잖아요. 누구야? 제프님. 제프 기가 막히죠. 제프 같은 사람들이 가죽하면 사실 자기가 병 걸려요. 예. 원체 예민한 사람이고 미감이 너무 뛰어나고 너무 예민한데,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그냥 갖다 버린 것만으로도 어마무시해요. 근데 그 공장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불량이니까 빼세요. 값에서 공임 그렇게 못 하거든. 그리고 제프는 워낙 그 사람은 뭐 이제 워낙 출중하죠.
제프 거 너무 좋은데 요즘 잘 안 나오고. 제프 뭐 너무 훌륭하죠. 너무 제프는 원래 전공이 미술이야. 그러니까 그 비례감하고 질감하고 이런 거에는 이제 그죠, 도사고.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후박에 벨루티가 들어온 적은 없네요. 벨루티요? 네. 옛날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안 팔려서 누구 줬어? 아 그래요? 헬카페 성우 씨 줬어요. 아, 안 팔려서 줬나? 안 팔려서 준 게 아니다. 안 팔려서 그거는 수박하기 전인가 보다. 창욱이 형이 이거 네. 너 가지라고 네. 그 고어밴드 있는 첼시 부츠를 하나 줬는데 네. 나한테 작아가지고 빚 과장님한테 신을냐고 물어보니까 안 신는다고. 누구 줄 사람 없냐고 그래. 성은 씨 주라 그래가지고 성은 씨 줬죠. 벨루티도 보면은 또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특유의 그게 있죠. 돈페리뇽으로 닦아주는 거 아니야. 그치 맞지? 진짜요? 아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그 정도 내 기억으로는 그 정도 급의 샴페인으로 닦아줘. 우와. 대박이다. 근데 사실 벨루티 같은 경우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가죽의 퀄리티로 승부 보는 브랜드는 아니죠. 예. 자기네 디자인으로 승부 보는 브랜드니까. 그런 명품 브랜드 중에서 가죽으로 보면은 뭐가 좋을까? 뭐 저는 그러니까 뭐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그 에르메스 말고 예. 저는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건 톰포드가 뭔가 왠지 톰포드. 모르겠는데 톰포드 가죽 자켓이 그게 되게 생각이 뭐 나고요. 그 상징적이기도 하니까. 또 그 윌리엄 데포가 그 어디였다? 아 그건 프라다였구나. 그 윌리엄 데포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입었던 어. 가죽 자켓이 그게 제 기억으로 프라다였을 거예요. 어, 톰포드는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토즈 말고 호간? 호간. 호간 같은 거 모르겠습니다. 네. 뭐 브루넬로 쿠치넬리, 뭐 로로피아나 이런 애들 뭐 그냥 좋겠지 뭐. 기본으로. 네. 그래서 뭐 가죽템들 좀 추천하자면 마이 같은 거 쉽게 얘기해서 자켓, 네. 예. 가다마이 같은 거는 좀 비추. 음. 그건 너무 90년대 느낌이고 그냥 잠바에 좀 총장이 좀 짧은 것들. 네. 제일 쉬운 게 사실은 뭐 A2죠. 예, A2 워낙 같은 게 뭐 제일 쉽죠. 누가 입어도 아저씨 같고 라이더 자켓까지 가면은 조금 빡세고. 예. 근데 매력은 있어요. 저도 저기 이제 90년대 벤슨 원스타 자켓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랄프 로렌 할아버지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 진짜 매력적이죠. 벤슨 진짜 매력적이에요. 벤슨은 진짜 미국 아저씨 오토바이 타는 아저씨들이 사는 브랜드였는데 걔네들 카달로그 받아서 그 모델들만 봐도 그냥 찐 평인들 있지. 네. 찐 평인들 워싱 안 된 청바지 입고 깜장색 가죽 잠바 입고 있는. 오. 그런데 이제 그거가 보물처럼 느껴진 슈프림이나 이런 애 손을 대서 작업도 하고 그랬죠. 벤슨도 좋죠. 펜스. 벤슨 실제로 별로 안 비싸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콜라보들 아닌 이상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가죽 바지라든지 너무 좋죠. 그런 것들은 저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입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패션을 좋아한다면 가죽 바지를 입을만 하죠. 그때 성진님이 입은 거 보신 거 보고 와. 성진 씨는 한여름에도 그니까요. 예, 가죽 7, 8월이었는데. 가죽 자켓을 입죠. 입다가 병 걸릴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포기한 것 같은데 거기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죽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원투를 가릴 겁니다. 예. 저기도 잘 알아. 솔리드 브라스의 게리샤라고 그 친구도 가죽 잘 알고. 이게 도톰하고 두꺼워 보이는 뭔가 그런 부츠 있잖아요. 네네네. 가죽 부츠. 웨스코라든지 네. 예, 저번에 뭐였더라? 엄청 무거운 부츠. 웨스코. 네, 웨스코. 그게 웨스코. 어마무시하죠. 특히 이제 화이트 같은 것들도 근데 지금 화이트 같은 거 본 홈페이지 들어와서 오더해도 네. 5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의외네요. 그러니까 진짜 노동자들이 내가 평생 신을 안전한 워커를 사겠다 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받아보잖아? 이게 이거밖에 안 한다고? 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목적이 아예 뚜렷하게 작업, 그러니까 워킹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치만 어쨌든 유명해진 거는 패션으로 유명해진 거죠. 음. 아메카지 입는 사람들이.
그 막 웨스코의 뭐 힐컵의 그 섹시함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중량감에서 오는 그 박력이 어마무시해요. 진짜 내가 느끼기에는 한 5kg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애들 진짜 매력적이죠. 못 신지 그런데 무릎 다 아작날 것 같은데. 뭔가 그거 신고 행군하거나 하면 근데 진짜 대단하다. 실제로 주문해보고 물건 받아봤는데 네. 포장을 아. 어떻게 와요 그런 거는? 포장 뭐 예쁘게 오지 뭐.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되게 박스부터 뭔가 무게가 멋있어요. 생각보다 안 비싸고. 저는 이제 가죽 잠바가 하나도 없는데 네. 나도 뭐 별로 갖고 싶진 않아. 음. 근데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입으면 되는데. 아 저거 사고 싶다 이런 게 잘 없어요. 음. A2 한번 사봤죠. 아, 예. 리얼 메커에서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 음. 근데 너무 작고 너무 총장이 짧아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원래 가죽 그런 A2나 G1 이런 거는 진짜 네. 핏하게 입는 거잖아. 도톰한 티셔츠 한 장에 라이더 자켓 같은 거, 예, 그냥 입는 그 핏감으로 입는 건데 뭐 이건 자기 마음이니까. 저는 이제 뭐 자켓은 모르겠고 레더 뭐 가방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레더 굿즈 그냥 스몰 네, 레더 네. 굿즈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되게 갖고 네, 싶죠. 갖고 싶어요. 아 갖고 싶죠. 진짜 그 비즈빈 가방 2개 팔았던 거는 아직도 아깝습니다. 이게 있어 손에 딱 잡았을 때 여기서 정보가 쫙 이렇게 아씨 이거 다 다르다. 그게 그때 말가죽이라고 하셨죠? 말가죽이었죠. 네, 말가죽. 홀사이드였죠. 대단했습니다. 네. 그거 걔네들이 한 400만 원 정도에 팔았을 텐데 300 후반대에 팔았을 텐데 아 얼마든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걔네 그 무통이었나 그게 1,000만 원 넘게 팔았잖아요. 비즈빔 무통 자켓이었나 뭐 있었는데 1,000만 원 넘었던 것 같은데. 아 걔네 미쳤어. 걔네 그냥 맨투맨도 지금 100만 원이야. 진짜로 들어가 보면 다 800불. 진짜. 근데 다 솔드아웃이야. 사이즈 다 빠져 있고. 아무튼 옷을 좋아하신다면 가죽으로 된 거는 꼭 있어야죠. 좋은 가죽 가방 하나, 아, 그죠. 예, 뭐 좋은 구두, 좋은 가죽 자켓. 대표님 백팩 안 매시잖아요. 왜 안 매? 매세요? 어, 아, 그래요? 어. 잘 안 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유일하게 되면은 아, 그래요? 예. 뭐 가죽 백팩은 뭐 흔히 보기는 힘든 것 같아가지고. 아 보기 힘들죠. 그거 사야지. 너가 샀던 거. 이스트팩. 이스트팩. 예. 진짜 예쁘죠. 그쵸. 안 그래도 지금 우리랑 가죽 작업하는 친구한테 네. 벌써 한 1년 전인가 쪼가리 가죽 보내가지고 네. 이거 패치워크 해가지고 잔스포츠 모양의 백팩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 새끼 작업을 하는 거잖아. 1년 전이면 좀 지난 네.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진짜 쪼아야 돼. 쪼아야 되겠다. 한 놈한테는 프렌치 워크 자켓 다 보내가지고 뜯어가지고 이걸로 MA1 만들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답이 없네. 씨. 요번에 저희 가죽 벨트 만들거든요. 오. 예, 그 이태리 베지터블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데 어. 이제 가죽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죠. 아, 미래. 예, 얼마나 예쁘게 낡을 것인가. 음. 예, 그걸 고려해서 겉감도 이태리 베지터블 레더를 쓰고 안감도 동일하게 그렇게 쓰고. 색깔은 어떤? 색깔은 지금 하나는 검정색, 하나는 약간 밤하늘 색깔, 네이비라고 보기에는 조금 탁한. 그리고 하나는 올리브 그린 색깔. 그리고 또 하나가 그것도 검정색인가? 검정색에 네이비, 검정색에 올리브 그린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갈색은 안 하셨네요. 갈색은 우리 버클이 솔리드 브라스 그 옐로우 느낌이 강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 또 가죽 새 거니까. SBC로 가는 건가요? 그쵸? 네, SVC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만든 가죽이에요. 샘플 봤던 거. 오, 샘플. 네, 여러 가지 가죽 질감에 오. 약간 네,
노을 지는 풍경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요. 산에 이렇게 예, 딱 안 보입니다. 그렇게. 예쁜데 예쁜데 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죽은 또 곰팡이 피면 안 됩니다. 아, 예. 답이 없죠. 예, 모든 옷에 곰팡이 피면 안 돼요. 곰팡이 피면은 그거는 그 곰팡이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곰팡이는 잘 케어를 해도 예, 다시 한번. 네, 그 똑같이 습한 상황이 오면은 또 피어납니다. 가죽 케어는 잘 신경 써야 하고 뭐 그냥 이렇게 맨들맨들한 가죽이면 모르겠는데 스웨이드 같은 거에 피면은 색깔이 남아요. 그렇죠. 너는 뭐 가죽 뭐 사고 싶은 거 없니? 아, 저는 지갑이죠, 무조건. 지갑? 지갑. 저는 몽블랑이나 써. 지금 열심히 잘 쓰고 있어요. 너 몽블랑 쓰니? 네. 아 진짜로? 잘 쓰고 있습니다. 뭐 사고 싶어? 뭐 저는 뭐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어. 에르메스. 에르메스?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네. 돈 모아가지고 그때 주애랑 사귀고 구찌? 있었. 예. 그거 10만 원 더 보탰으면 에르메스 사줄 수 있었는데. 말도 안 돼. 예, 진짜로요. 그게 얼만데? 그게 7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이면 에르메스를 살 수 있다고? 85만 원이었어요. 제가 가격을 봤거든요. 가가지고. 어. 물론 그런 건 아니었죠. 이렇게 반지갑은 아니었지만 어. 구찌 그때 반지갑이었거든요. 어. 근데 그 에르메스 카드 지갑을 어. 할 수 있었죠. 85만 원이면. 근데 저는 GQ 뻥에 취해 있을 때여서 이제 스트리트 뻥에 취해 있을 때라 바로 구찌를 그 UFO가 박혀 있는. 그래서 이제 온갖 원망을 들었다. 그냥 에르메스 그거 예쁘게 자 보여줬거든. 이거였어. 보여줬는데 그냥 에르메스 사주지. 이 빈티지 가죽 자켓의 세계도 진짜 넓고도 깊거든요. 진짜 예쁜 거 많아요. 진짜 잘 나있고. 근데 이제 경화 오기 시작하면 답 없다는 거. 하면 여기 빠바바바 그런 줄 알아야지 뭐. 그때 그거 팔렸나요? 어깨 빠바박 됐던 거. 가죽은 그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 그거 가죽이지. 아, 가죽이었어요? 네, 그 폴로 거였는데 그거 영화 의상팀 하는 사람 줬어요. 오. 그걸로도 돈 수십만 원 날렸죠. 아무튼 가죽 하나씩 사세요. 있어야 됩니다. 옷장에 몇 개는 있어야 돼. 여러분 강추드립니다. 가죽. 특히 악어 가죽이나 송치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송치 쓸만합니다. 뭐 송치 벨트도 괜찮고요. 네. 또 어려우시면 그 어두운 컬러로 쓰면 괜찮으니까. 전 아직도 옛날에 우리가 팔았던 프라다 아메리칸 컵에 버건디 컬러로 송치 가죽으로 된 게 있었거든. 그게 아직도 아까워. 그건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특히 이제 쓰다 보면 그 털 빠지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그렇겠죠. 예뻐. 확실히 그 경련 변화가 느껴지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스몰 레더 굿즈, 시계줄 같은 거 있잖아. 네. 잘 만드는 애들은 보면 그냥 감동이야. 딱 달라. 진짜로. 가죽은 특히 그래요. 잘 만드는 데랑 적당히 만드는 데랑 느낌이 많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은 시계를 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롤렉스라든지 롤렉스가 아니더라도 그 고가 시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시계줄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브랜드에서 그게 아니고 따로 어디서 맡겨가지고 시계줄을 하는 거가 더 난 건가요?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한 반값에 반값 정도 될걸요? 그냥 브랜드에서 가죽 시계줄 하나에 6, 70만 원씩 할 거야. 네. 예. 그러니까 뭐 그거를 추가하면 사실 시계값인데 그쵸. 그냥 뭐 어디 개인 공방이나 잘하는 공방에 맡겨도 악어 가죽 30만 원이면 해요. 예. 그리고 뭐 좋죠. 근데 이제 제일 편안한 거는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 사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잘하는 가죽 공방에서 맞춘 것도 좋고, 그쵸. 그리고 특히 노스타임에서 나오는 그 시계줄 있거든요. 네, 알아요. 아, 기똥차게 만들었어요. 그 제프가 처음에 도와줬을 것 같은 느낌이야. 뭘 안 물어봤지만 예, 느낌적인 느낌으로 제프의 냄새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아, 기똥차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두껍지 않은 시계를 찰 때, 왜냐면 시계 줄을 고르는 것도 시계가 부피감이 가면 이렇게 있는데 시계줄이 얇아버리면 안 맞잖아. 그쵸. 그러면 그 빵을 넣어서 키워야 되거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볼 줄 안다면
그냥 가가지고 시계줄 맞추면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죠.